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두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이적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천문학적인 거금으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화제도 많이 났지만 요즘 팬분들은 또 아주 또 축구에 대해서 해박하셔가지고 가성비를 많이 따지세요. 정말 가성비가 또 실제로 축구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축구도 중요하고 인생에서도 가성비는 매우 중요하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적료가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적료 순위가 사실은 정확한 실력의 순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는 이 가성비 영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살펴보는 주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적 중에서 가성비 영입 탑 7을 프리미어리그를 이명철 위원이 그리고 라리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이명철 위원이 생각하시는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 확정 이루어진 이적들 가운데에서 가성비 영입 7위는 누굽니까?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전 이 선수 한 번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루턴타운의 라이언 자일스 선수. 오, 자일스 선수를 저는 이번 가성비 영입에 7위로 꼽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 자일스 선수는 이번 루턴타운에 2라운드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직 1라운드 브라이튼전만 치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일스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왼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선수가 챔피언십에 있을 때도 주로 왼쪽 측면 수비수 혹은 윙으로 왼쪽의 멀티 자원 역할을 좀 소화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백스리 기준으로는 그래서 윙백의 포지션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프로필을 설명드리면 2000년생, 나이가 아주 좋죠. 네. 23살의 선수고 그리고 원래는 울버햄튼 아카데미 출신의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울버햄튼이 뭔가 공격에 대한 아쉬움을 사실 여러 차례 좀 느꼈던 시즌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임대 복귀하는 자일스를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현지 기사로는 많이 좀 떠올랐었어요. 근데 결국 울버햄튼은 자일스 선수를 이번에 품지 않았고요. 임대 복귀를 했지만 지금 울버햄튼의 재정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니만큼 결국은 자일스 선수를 루턴타운에 완전 이적을 시켰는데요. 그 이적료가 무려 585만 유로밖에 안 합니다. 585만 유로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야말로 껌값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가성비로는 진짜 체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그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왼쪽 왼발에서 나오는 킥이 좋고 지난 시즌 미드즈브러 임대를 가서 비로소 이제 커리어가 완전히 꼽혔거든요. 그 전 시즌 2021-22 시즌은 카디프 시티로 임대를 가서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무려 9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 미드즈브러에서는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십 도움으로는 지난 시즌 2위의 성적을 자랑했는데 1위 선수와의 차이가 딱 도움 하나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리고 2년 연속으로 했으니까 뭐. 네. 그래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는 꽤 검증된 활약을 했었고요. 루턴타운의 이제 팀 경기를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브라이튼전 한 경기를 봤을 때 제 생각에 이 팀은 윙백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꽤 있을 팀이라고 보입니다. 예. 뭐 타이트총이나 아니면 은펜자 같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볼을 운반해주는 게 빌드업 상황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공격의 마무리는 결국 윙백에 있는 자일스와 같은 선수들 결국 이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최전방의 카이튼 모리스 아니면 아데바요 같은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의 높이를 활용하는 게 결국 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일스 선수가 가장 투톱의 높이나 힘을 좀 활용하기에 제격인 무기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루턴타운에 꽤 비중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자일스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자일스라는 그래도 챔피언십에서는 거의 뭐 최강의 윙백을 안착을 시켰다. 네. 예, 그것이 이제 가성비 영입 7위로서 이명철 해설위원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의 라리가 7위는 바이아웃을 발동을 했는데 네. 500만 유로밖에 안 돼요. 네, 500만 유로는 아까 그 젤리값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라리가에서는 이 정도면 뭐 아주 싼 건 아닌데 아주 싼 것도 아니에요. 라리가는 지금 돈을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요즘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싼 거죠. 레반테로부터 발렌시아로 옮겨온 스페인 출신의 98년생 중앙 미드필더, 중앙에서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페펠루 선수, 발렌시아로 영입된 페펠루 선수를 저는 7위로 놨는데, 이 페펠루 선수가 발렌시아에 입성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발렌시아의 중원에 안정감과 장악력이
매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페펠루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롱패스 뿌려주는 것도 잘하고 또 안정적인 기본기로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중앙 미드필더도 할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사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발렌시아가 올 시즌 좀 더 좋아진 내용과 성적을 낳는다면 저는 이 500만 유로 바이아웃밖에 안 되는 페펠루 선수의 영입이 발렌시아로서는 굉장히 좀 큰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페펠루 선수의 영입은 상당히 영리하면서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영입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페펠루 선수를 저의 7위로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는 임영철 해설위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위 듣겠습니다. 네, 제 6위는요. 골키퍼를 꼽겠습니다. 브랜트포드의 플레켄 골키퍼입니다. 네. 플레켄 골키퍼는 이제 기존에 정우영 선수가 뛰었던 프라이부르크의 또 주전 골키퍼이기도 했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 플레켄 골키퍼를 보면서 느낀 건 킥이 좋다, 발밑도 괜찮고 선방 능력 또한 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랜트포드의 원래 주전 골키퍼였던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브랜트포드는 플레켄 골키퍼가 이제 확고하게 주전으로 올라서게 됐는데, 플레켄 골키퍼는 브랜트포드가 원하는 롱킥을 충분히 뿌릴 줄 아는 골키퍼고요. 195cm의 신장을 자랑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도 선방 능력이 꽤 축출난 부분은 이미 프라이부르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1,300만 유로. 그래야 여기 지금 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브랜트포드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시즌 주전을 맡길 만한 경력을 지닌 골키퍼를 데려왔다는 점에서 가성비로 꼽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위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어딘가의 불안함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 이제 프라이부르크 소속으로 도르트문트전을 뛸 때 보면 이 선수가 플레이 습관이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킥을 처리하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브라이튼의 데체르비 감독이 제이슨 스틸 골키퍼에 대해서 상대를 당겨놓고 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편해진다, 그래서 나는 스틸 골키퍼를 믿는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플레켄 골키퍼도 좋은 플레이 스타일을 지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도르트문트전 때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다가 너무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상대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는데 그 킥이 빌미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 실수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종 컨디션이 나쁜 날은 아주 정확한 킥 능력마저도 때때로는 좀 빗나가거나 어긋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플레켄 골키퍼를 더 윗순위로 두진 않았고요. 6위로 일단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스릴이 있어요. 플레켄은 근데 그래도 그러한 과의 선수들 중 제법 안정감은 있는 골키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저의 6위는 모두가 다 아는 92년생 스페인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이스코 선수입니다. 이스코. 이스코 선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적. 축구 선수가 팀이 없을 때는 무직이 아닌 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속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소속이 없었다가 레알 베티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티스 입장에서는 일단 아주 좋은 영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페키르 선수가 부상으로부터 돌아오려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카날레스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베티스의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컨셉을 미루어 봤을 때는 플레이메이커 해줄 선수가 하나 필요했거든요. 이스코 선수가 물론 이제 몇 개월 쉬었던 기간이 있어서 베티스 팬 가운데에서는 약간 이제 우려하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이미 지금 베티스에서 지금 2경기를 했는데 거의 매 경기 최우수 선수예요. 그리고 이스코 선수의 어떤 기본 클래스라면 페키르 선수가 부상으로부터 돌아오면 저는 두 선수가 공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페키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측면 쪽에서 이제 돌파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코와 이제 향후에 페키르까지 조합이 돼서 같이 만들어갈 플레이를 이제 베티스 팬들은 앞으로 이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이스코 선수는 오자마자 베티스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또 페키리가 없는 초반에 너무나도 요긴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초반 성적을 내는데도 도움을 주고, 이게 또 지난 시즌 말밑 때 사실 베티스의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 성적이 중요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코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도 활약을 보면서 만족감을 좀 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영철 해설위원의 5위 듣겠습니다. 제 5위는요. 이미 이제 경기를 통해서 인상을 남긴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 언제 팀 옮기나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사우스햄튼의 전주장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 이제는 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제워프라고도 불리는. 아, 그렇죠. 프리킥 마술사입니다. 예, 코너킥 상황에서도 킥을 정말 잘 올리고 이번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때 네. 예, 웨스트햄이 첼시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네.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의 세트피스 킥이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냈죠. 저는 그래서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는 웨스트햄에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사실 웨스트햄이 뭐 예전부터 오그본나라든지 뭐 크레이그 도슨 웨스트햄에 있을 때는 또 도슨도 세트피스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뭐 소우책 혹은 안토니오 네. 이런 또 힘있고 키 큰 선수들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요긴하게 썼던 팀이 사실 웨스트햄입니다.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또 그런 축구를 굉장히 지향하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원래 세트피스 킥을 정말 훌륭하게 처리했던 선수는 왼발 킥이 좋은 에런 크레스웰인데 크레스웰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 좀 힘에 부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스웰 선수가 예전처럼 세트피스 킥을 전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제로드 보엔처럼 또 킥을 잘 차는 선수들이 여전히 웨스트햄에는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더 한창 때 크레스웰이 보여줬던 그런 세트피스 때 존재감과 무게감을 좀 확실히 가져갈 선수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게다가 디클란 라이스가 또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존 중원에 뭔가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만큼의 어떤 스타일과 무게감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저는 거기에 워드 프라우즈가 너무나도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중원에서의 활동량도 그렇고 여러모로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는 라이스가 빠지면서 뭔가 무게감이 아쉬워진 웨스트햄 중원에 혹은 공격에 충분히 역할을 해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 가격이 얼마죠? 가격이 3,480만 유로입니다. 그 정도면은 라리가에서는 꿈도 못 꾸랬구만. 네. 이게 저도 정말 싼 가격을 더 싼 가격을 찾아야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보면 네. 이것 정도의 금액도 게다가 검증된 선수잖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가성비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죠? 제 생각에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4천만 그래도 미만이잖아요. 지금. 네. 그 정도면 또 제오프 선수의 그 킥의 클래스면은 가성비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종류가 많이 쓰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풍토와 분위기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데 근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꽤 검증되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지만 그런데도 꽤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는 영입이 되지 않았나. 예전 같으면은 레알 마드리드 뭐 갈락티코스 뭐 네. 구축하고 할 때 이 정도면은 갈락티코스 몸값이에요, 사실. 그 당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화폐의 좀 네. 가치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가성비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의 5위는 라리가입니다. 이정료가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775만 유로예요. 네. 드니프로로부터 지로나로 옮겨간 우크라이나의 97년생 스트라이커 아르템 노비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노빅. 네, 도우비크 선수. 이 도우비크 선수가 오자마자 또 첫 라운드에서 바로 골 넣었어요. 근데 누가 도와줬냐면 치안코우 선수. 치안코. 빅터 네. 치안코우 선수.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미 지로나에는 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치안코우가 있으니까 도우비크도 이제 이 팀에 오는데 좀 부담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우비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빅리그 팀들도 예전부터 욕심을 좀 냈던 선수입니다. 워낙에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대표팀 가서도 또 요긴한 골들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데다가 키가 190cm에 육박하는데 또 왼발의 슈팅력이 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지로나가 요 정도 가격에 이 선수를 데려갔다? 이 자체로 그냥 가성비 매우 높은 겁니다. 가성비 매우 높은 거고 지로나에는 기본적으로 그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투아니 선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2라운드에서는 스투아니 선수가 또 멀티골을 터뜨리긴 했어요. 그런데 스투아니 선수의 연령으로 봤을 때는 한 시즌을 스투아니 주력으로 끌고 가기는 지로나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도우비크가 딱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뭐 두 선수 간의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뭐 골이 아주 급할 때는 뭐 투톱도 가능하고 또 스투아니가 벤치로 가고 도우비크가 당연히 주전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도우비크 선수 영입은 아마 다른 클럽들이 조금 부러워할 정도로 이거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조규성 선수 가서 좀 유명해진 팀 있잖아요. 미트윌란. 네. 요 775만 유로 중에 절반은 미트윌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우비크 선수가 이제 미트윌란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연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미트윌란도 이 도우비크 선수로 인해서 돈을 좀 벌었고 드니프로도 이제 또 절반은 당연히 이제 드니프로의 몫이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우비크 선수 이적료가
1,400만 이상이라고 돼 있는 자료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건 오역인 것 같아요. 700만을 두 클럽에 미트윌란과 드니프로에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네. 700만을 반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준다. 네, 준다는 거를 약간 이제 오역하게 되면 이제 1,400만이라고 그쵸.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제가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보면 775만이고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 그냥 한 700만 뭐 요런 정도로 돼 있는 곳들이 많고 제가 보니까는 1,400만이 되려면 약간 오역이 들어가야 1,400만이 된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선수 그리고 이 선수가 97년생이니까 이제 절정기로 치닫는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를 지로나가 잘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임영철 해설위원의 EPL 4위 듣겠습니다. 네, 헝가리 대표팀의 일원이기도 한데요. 밀로스 케르케즈 선수를 네. 꼽았습니다. 네. 이번에 본머스를 제가 이적 시장 때 꽤 훌륭한 영입을 한 팀으로도 꼽았는데 그 유망주 중에 한 선수가 이 케르케즈 선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케르케즈 선수가 사실 본머스 이상의 팀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좀 전에 제 그 도우비크 선수하고 약간 유사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알크마르에서 뛸 때부터 굉장히 킥을 비롯한 왼쪽 측면 수비수로서 육각형을 지닌 선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나이를 보면 2003년생, 19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검증된 활약들이 꾸준히 나갔던 건데 이 선수가 1787만 유로의 이적료로 본머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요거 껌값이네요. 아주 껌값이라고 네, 봐야죠. 네, 네. 2003년생으로서 이 정도의 이적료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팀도 아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이제 영입이고 무엇보다 본머스가 이번에 투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케르케즈 선수도 나름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에 입성을 하게 됐고요. 이 선수에 대한 기량은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벤피카가 네. 본머스와 영입할 때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었어요. 아, 벤피카의 안목이면 믿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게다가 이번에 리버풀전에서도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와 관련된 경기 이후에 기록이 찍힌 부분을 보면요. 일단 경합에서 성공한 횟수가 9개. 경기에서 최다 경합 성공 횟수고요. 그리고 인터셉트 횟수 4번, 네. 볼 리커버리, 볼을 다시 가져온 횟수가 5번. 왼쪽에서의 훌륭한 운동 능력과 수비 상황에서의 활동량, 또 침투 능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본머스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아마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이 순위권이 높은 팀들의 팬들도 케르케즈 탐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활약이었죠. 케르케즈 선수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저의 4위는 이 선수도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찰라르 소윤주 선수. 근데 이번에 그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서울에서 했을 때 네, 네. 맨시티전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소윤주 선수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리그 네. 경기에서도 교체로 나와서 상당히 잘했고요. 96년생이니까 이 선수가 아직 30 되려면 좀 멀었고요. 그렇죠. 네, 그 다들 아시는 이제 튀르키의 이제 센터백이고 네. 레스터 시티에서 활약을 했는데 무려 자유 계약으로 아틀레티코로 왔죠. 레스터에서 사실은 또 기회를 좀 실력에 비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못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지만 뭐 부상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상당히 스피디하고 그렇죠. 일단 속도감이 좋잖아요. 여기에 투쟁심까지 대단하고 네. 그런 아주 좋은 센터백인데 EPL 기준이면은 이거 최소한 5천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윤주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경기를 보면 군더더기 없이 잘하거든요. 네.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로저스 감독에 대한 평가는 많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소윤주 제대로 안 쓴 장본인이 로저스 감독이죠. 맞아요. 레스터 시티에 있을 때 소윤주 선수를 처음에는 잘 쓰면서 지금의 위치에 오여 세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윤주 선수를 배제했던 것도 로저스 감독의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로저스 감독이 팀을 떠남과 동시에 이후의 감독들은 특히 이제 딘 스미스도 그렇고 레스터 시티에서 소윤주 선수를 막판에는 썼습니다. 네. 그때 그리고 소윤주 선수가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센터백 특히 아마티보다는 낫다는 평가들을 레스터에서는 받을만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저스 감독의 그 당시 선택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어찌됐건 이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요. 아틀레티코의 센터백들이 그 부상과 징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다 아시다시피 뭐 히메네스랄지 뭐 사비치랄지 기존의 그 센터백들이 어떤 때는 또 부상으로 좀 빠지고 어떤 때는 또 퇴장 먹고 네. 아틀레티코의 올 시즌 전체적인 뭐 유럽 클럽 대항전 그리고 리그 내에서의 레이스에 있어서도 소윤주 선수 데려다 놓은 거는 게다가 공짜로 물론 연봉은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정말 기민하고 영리했던 영입이고 소윤주 선수도 자신에게 잘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팀을 잘 찾아왔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임영철 해설위원의 프리미어리그 3위는
누굽니까? 첼시의 니콜라 잭슨입니다. 아, 네네. 네, 사실 첼시가 지금 1라운드, 2라운드를 통틀어서 여전히 결정력 문제가 꽤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잭슨 선수도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최근 첼시의 경기들을 보면 잭슨 선수도 경기당 하나 이상의 기회를 좀 놓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기에 앞서서 잭슨의 플레이는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병합을 해주고 연계해주는 부분들. 프리시즌 때 잭슨을 보면서 이 선수가 참 경기에 잘 녹아든다 라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 실전에서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아직 결정력 그 하나만큼은 지금 아직 잭슨 선수가 터트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첼시가 여전히 잭슨 선수를 시즌에 있어서 주전 공격수로 구상해야 될 분위기라고 보이고요. 네. 거기서 잭슨 선수가 지금도 이미 연계 능력과 경합 능력을 훌륭하게 보여준 부분으로 봤을 때 경기 내용 쪽으로는 계속 첼시에게 의미 있게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느낌의 선수가 한 번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성장세가 거침없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감히 잭슨 선수가 그 정도의 선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올 시즌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1년생 188cm의 공격수로서의 어떤 프로필까지 충분히 좋은 프로필을 지니고 있는데, 이 선수의 이적료가 얼마냐? 비아레알에서 첼시로 왔는데 사실 비아레알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많이 안 받았어요. 비아레알은 많이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선수의 이적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잭슨의 이적료는 3,700만 유로. 뭐 껌값이네요. 프리미어리그로 봤을 때. 공격수인데 게다가.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공격수라는 점을 봤을 때 3,700만 유로도 꽤 껌값이다. 가성비다. 라고 첼시로서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3위인 이유는 좀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결정력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정력이 터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2위나 1위가 아닌 3위로 두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라리가 3위로 넘어오겠습니다. 가장 이 3위가 어떻게 보면 좀 저의 순위에서는 가장 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주드 벨링엄입니다. 벨링엄이요? 껌값은 갑자기 집값으로 올라갔네요. 1억 300만 유로. 네. 그런데 이제 2003년생 올라운드 미드필더 도르트문트로부터 레알로 왔습니다. 그런데 1억 300만 유로를 제가 가성비 3등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1등은 아니에요. 1등까지 가기에는 액수가 너무 큰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카이세도 선수의 이적료를 딱 보고, 예를 들어 데클란 라이스 선수, 물론 우리 아스날 선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적료를 보고, 또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뭐 그릴리시 선수랄지, 그리고 물론 아주 퀄리티가 높은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는 있지만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 또 이적료 같은 걸 보면, 벨링엄 1억 300만 유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다.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이적료라는 게 실력대로 이렇게 산정되지 않는다, 실력대로 줄 세워지는 그런 돈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벨링엄 같은 선수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에게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다라는 말은 적용될 수 없죠. 벨링엄 선수가 벌써 지금 2경기에 3골에 하나의 어시스트거든요. 네. 그리고 막 골도 막 아주 기발하게 넣어요. 엄청 멋지게 넣었죠. 발로 넣은 것도 멋있고 머리로 넣은 것도 아주 멋지고 한데, 벨링엄 선수의 지금 레알에서의 오자마자 보여주는 영향력, 여러 가지 실력, 그리고 벤제마 선수 또 없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벨링엄 선수가 해주고 있는 공격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1억 300만이 가성비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액수 자체가 물론 덩어리가 크니까 1등까지는 절대 놓을 수 없지만 이 정도면 레알로서는 저는 좋은 장사를 했다 라고 충분히 생각하기에 3등에 거액의 벨링엄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레알이 진짜로 나중에 벨링엄 선수를 혹시 이제 만약 판다면 이거는 그때 가서는 이건 뭐 3억부터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거 가성비일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선수가 맞죠.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 이제 2명씩 남았습니다. 2위 듣겠습니다. 네, 제 2위는요. 드디어 FA 이적료가 나왔습니다. 자유계약. 네, 자유계약.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여태까지 임 의원님 순위에 없었죠? 자유계약이 없었죠. 자, 드디어 이제 자유계약 선수인데, 레스터에서 아스톤 빌라로 온 유리 틸레망스를 가성비 2위로 꼽겠습니다. 틸레망스는 정말 곳곳에다 쓸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에메리 감독의 빌라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로 쓰면서 3선에 있는 더글라스 루이스, 카마라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약간 윗선에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까지 관여가 되는 4-2-2-2의 2선에 2명,
그 자리에도 틸레망스를 굳이 따지면 오히려 쓸 수 있습니다. 전술에 따라서 에메리 감독이 선수들 간의 조합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틸레망스 입장에서도 본인의 활용도를 늘려줄 수 있는 감독을 만났고, 에메리 감독 입장에서도 어느 위치에서든 쓰임새를 발견시켜줄 수 있는,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잘 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선수가 FA이기 때문에 가성비 영입에는 충분히 올 시즌 거론될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틸레망스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를 치른 시점에서 당장 주전으로 쓰이진 않았어요. 네. 선발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뉴캐슬전에는 이제 후반전 교체 출전을 했었고, 에버튼전의 경우에도 팀이 4대0으로 이기는 가운데 선발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틸레망스 선수는 빌라에서의 쓰임새가 되게 요긴하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더글라스 루이스, 카마라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우수하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일정이 컨퍼런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게 될 시에는 리그에서 계속 주전 조합을 밀고 쓰는 것이, 두고 쓰는 것이 쉽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틸레망스 선수도 엄연히 따지면 주전급의 퍼포먼스를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여러 시즌 동안 보여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카마라, 루이스와의 주전 경쟁에서 늘 밀려있을 선수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 윗선의 2선 쪽을 보면 부엔디아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이 2선에 대한 뭔가의 아쉬움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디아비 선수는 지금 워킨스 선수의 파트너로 지금 기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맥긴이라든지 아니면 레온 베일리 선수가 있는데, 네. 맥긴도 베일리도 냉정히 보면 2선에서의 폼이 좀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 오히려 틸레망스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2선으로도 쓰이면서 빌라의 다소 아쉬운 그 스쿼드의 문제점을 어쩌면 틸레망스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요긴하게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틸레망스가 이런 쓰임새를 가진 선수가 FA라는 점에서 네. 충분히 가성비 영입에 들만한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메리 감독이요, 틀림없이 이제 성향으로 봤을 때 네. 그 컨퍼런스 리그라 할지라도 그 유럽 컴퍼티션, 유로 클럽 대항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기회와 네. 이제 실력을 발휘할 찬스가 틸레만스 선수에게는 저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FA는 뭐 당연히 그건 순위에 들 수 있죠. 그렇죠. 저의 2위는 2004년생 브라질 윙어입니다. 지로나가 지금 두 번째 나오는데요. 네. 아까 도우비크 선수가 드니프로에서 지로나로 왔잖아요. 요 선수는 처음으로 임대가 나옵니다. 임대. 오. 네, 트루아. 프랑스의 트루아로부터 지로나로 임대를 온 브라질 윙어 사비우 선수입니다. 네, 이 사비우 선수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양 측면 다 잘 뛸 수 있고요. 왼발이 또 강한데, 이 선수의 저는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드리블을 상당히 잘 치면서도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동료에게 패스 주는 타이밍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확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딱 드리블을 제칠 만큼만 제치고 주변 동료를 잘 활용합니다. 동료 활용 능력이 뛰어난 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천부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지로나 팬들이 크게 만족을 하고 있고, 벌써 아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는 벌써부터 탐내고 있을 거예요. 저거 임대 기간만 끝나면 이제 우리가 데려와야지. 우리 거다 이러면서. 임대 기간만 끝나면 우리가 데려와야지. 이제 그런 아마 노리는 클럽이 제 생각에는 벌써부터 이미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비우 선수가 지로나에 오자마자 보여주는 플레이는 지금 시즌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제 생각에는 우리 왜 예전에 했던 그 스텝업 같은 개념으로 따지더라도 아마 1년 후에는 상당히 스텝업 돼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선수가 저도 또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프리시즌부터 동료 활용 잘하고 드리블도 준수하다, 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천부적인 솜씨가 있구나라고 생각됐던 선수가 첼시의 안젤루예요. 지금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갔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도 사실 첼시가 이번 여름에 영입을 한 선수고, 근데 어쨌든 임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꼽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젤루 선수도 이제 어린 나이에 지금 플레이를 봤을 때 동료 활용하는 감각이 약간 천부적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언급해 주셨던 사비우 선수. 네, 사비우 선수도 좀 비슷한 류의 선수로 역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클럽의 그 명성 자체는 그렇게 뭐 큰 클럽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크호스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도우비크 선수 말씀드리면서 이미 치안코우 선수도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치안코우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왔습니다만, 여기 지금 사비우 선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로나 한번 라리가 보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대망의 1위를 듣겠습니다. 네, 제 1위는요, 제가 워낙 강조해서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영입이다라고 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세리아 최고의 골키퍼
비카리오 골키퍼. 개인적으로는 비카리오인데도 불구하고 이적료가 참 낮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였죠? 이 이적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마크트 기준인데 토트넘이 비카리오를 데려온 이적료가 무려 2천만 유로입니다. 매우 싸서 무료라고 하신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네. 네. 무려 엄청나게 싼 가격인 2천만 유로. 네. 저는 이미 엠폴리에 있을 때도 비카리오 골키퍼가 반사신경 대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방 능력 있게 투출했을 뿐더러 엠폴리가 수비에 집중을 하다가 역습에 나가는 이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비카리오 골키퍼의 킥이 한 번에 전환되는 측면에서 꽤 요긴했던 적이 많았어요. 경기를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비카리오 골키퍼는 이미 세리아에서 특히 이탈리아 국적의 골키퍼들 중 이미 지난 시즌에 최고의 활약을 보인 골키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요즘 토트넘이 여전히 위고 로리스 골키퍼의 거취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로리스 골키퍼는 주전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전 골키퍼를 누가 확실하게 대체해주는지가 중요했는데 1, 2라운드를 통해서 이미 비카리오 골키퍼는 토트넘 팬분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요즘 골키퍼 유명한 선수 데려오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EPL 기준에서. 네. 그런데 2천만 유로? 아까 2천만 유로였죠? 네. 잘 샀네요. 정말 잘 샀죠. 아무래도 이 원래 토트넘이 관심을 가졌던 골키퍼가 라야 골키퍼였습니다. 근데 라야 선수는 근본적으로 경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네. 도저히 싼 가격에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거의 그때 당시 기사로 나왔던 금액은 지금 비카리오 골키퍼의 이적료보다 한 2배 정도 가량이 높은 그 네. 이상이 높을 네. 더 비싼 금액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토트넘은 다른 포지션에 대한 보강도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나야에 대한 접근은 잠깐 접어두고 다른 포지션 보강에 좀 더 집중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고 나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비카리오를 데려온 거는 그 시나리오만으로도 가성비 영입에는 비카리오가 충분히 꼽힐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사신경 대단하고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눈빛이나 어떤 동작들을 보면 약간 당돌한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을 들어요. 눈빛까지 봐요? 관상을 봅니다. 무서운 사람이다. 킥을 처리할 때도 좀 과감하게 쭉쭉 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킥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호흡이 좀 가다듬어지면 또 팀의 후방 빌드업 체계가 좀 더 완성이 되면 저는 더 좋아질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비카리오의 앞으로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강조를 드리면서 가성비 영입의 1위로 비카리오를 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리가 저의 1위는 역시 EPL 기준이면 껌값이지만 네. 라리가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쉽사리 쓸 수 없는 액수 1,300만 유로에 디나모 모스크바로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 도착한 아르센 자카리안 선수입니다. 자카리안. 자카리안 선수. 2003년생 러시아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이제 윙어도 가능한 선수고 1,300만 유로 정도의 라리가로 오기는 지금 사실 쉬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특수성이 있죠. 뭐냐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은 요즘 영입을 안 하죠. 경제적 제재가 네, 있잖아요. 아예 영입을 못 하니까요.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도 경제적 제재에 걸리면서 팀을 매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렸던.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 자체, 그 돈이 오가고 뭐 딜을 하고 이거 자체가 지금 잉글랜드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사실 다비드 실바 선수가 안타깝게 은퇴를 했잖아요. 네, 무릎 부상이 있었죠. 근데 실바 선수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연령과 지난 시즌 이제 뛰었던 경기 수를 고려해 보면 사실 뭐 풀 시즌을 그렇게 계속 뛰어줄 가능성은 좀 없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쇠를로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상당히 쏠쏠하게 골을 잘 넣어줬고 이제 영향력도 괜찮았었는데 쇠를로트 선수를 또 안착 못 시키고 비아레알에게 내줬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소시에다드 팬들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자카리안 선수가 옴으로써 그 모든 안타까움들이 봄눈 녹듯 사라졌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계속 이제 러시아 최고의 재능이다, 러시아 최고의 재능이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던 선수이고 실제로 이 선수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기본기, 발재간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발재간에다 킥 능력도 상당히 좋고 이른바 정말 그 10번 롤을 소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천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선수도 1년 후쯤 이렇게 나중에 돌아보면 꽤 스텝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선수인데 이 아르센 자카리안 선수를 소시에다드가 1,300만 유로 라리가 기준에서는 큰 돈이지만 EPL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젤리 2개 값,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 액수로 많은 클럽들이 노렸던 이 선수를
데려다 놨다는 거는 저는 소시에다드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올 시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챔피언스 리그용 선수로서는 또 아주 적합한 영입을 했고 이 선수가 이제 2003년생이니까 나이로 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자카리안을 저는 저의 1위로 놓으면서 저의 탑 7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살펴봤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입들 가운데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 영입 탑7에 관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항상 이 가성비는 또 많은 또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만한 주제인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